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다만세 봉한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국토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내각 후보자 구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공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는 만큼 검증을 꼼꼼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후보자들을 둘러싼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사람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일하는 자리가 높으면 높을 만큼 검증도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구를 내려라, 누구를 지켜라 이런 것보다는 이 공청회 자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만큼 좀 더 면밀히 보고 청문회도 잘 지켜보고 방향이 마녀 사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나라 걱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지역에서 진짜 일 잘한다, 난다긴다 뭐 이런 분들 모시고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진짜 서울의 자랑, 송파의 자랑 두 의원님 모시고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종현 의원님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정현 의원입니다. 그래, 여기 박수 쳐야죠. 박수 오늘은 안 하는 걸로. 내일 알겠습니다. 주린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정주나 안정주나 늘정주는 정주리 청년구의원입니다. 역시 이 선출직들은 다르네요. 자기소개를 싹 준비해 오시나요? 아니, 아까 준비 안 했거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것 같아요. 긴급하겠습니다.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는 소리들을 하셨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던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도 또 얘기해볼 주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그 전에 좀 두 분의 좀 근황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약간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전히 이제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상황들 남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탄핵도 되고 대선도 끝나서 그런지 얼굴 두 분 다 좋아 보이시는데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영역 어떤 건지 종현 의원님부터 한번. 그럴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쵸? 온 국민들을, 시민들을 다 광장으로 내몰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고 저희도 이제 의정 활동이 사실상 물론 이제 기본적인 최소한은 했지만 사실상 거의 멈춰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의정 활동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밀린 의정 활동들도 하고 그다음에 정례회가 또 있었거든요. 정례회 하려면 또 5분 자유 발언, 구정질문 또 꽉꽉 채워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 이제 주로 많이 보냈고 집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다라는 너무 중요하죠. 네, 그것만으로 해도 이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는 삶,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삶 이제 제대로 살고 계시네요. 저희 가족이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잠깐만 보여주면서 잠깐만 있는 삶아. 그땐 잠깐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주리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박종현 의원님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거의 뭐 대략 6개월 이상을 사실은 광장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들을.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조금 개인적인 삶을 사실 집중하기 어렵고 사실은 거의 매여 있어야 됐는데 이제 조금씩 좀 개인적인 삶 또 가정을 좀 돌보게 되고 또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좀 다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의미를 좀 부여하면 사실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중앙대 의회학과 석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가 동문이 되는 그런 되게 아주 귀한 그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탄핵 끝나고 또 대선 끝나면서 중앙대에 많이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저희가 만들어낸 성과 같아서 약간 그런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학연이 또 이렇게 형성되는 원래 또 중앙대학교가 또 의학과가 유명하잖아요. 또 이렇게 배출한 자랑스러운 두 분 모시고 오늘 바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헛소리 금지 구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헛소리 금지구역 시간입니다. 헛소리 금지구역은 정치권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조목조목 이제 따져보는 이제 코너인데요. 오늘의 이제 금지구역 바로 이제 내란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윤석열 씨의 감옥행위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123일 만에 탄핵당하고 사실은 124일 만에 구속되다니 이 세상이 너무 윤석열 씨에게 너무나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넉넉히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날 지경이었는데요. 그래도 내란 개수가 사람들의 일상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괴해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꼴 보다가 들어갔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상쾌한데요. 두 분 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사실은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는 아직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 안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뻔뻔한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약간 뺀질한 학생 보듯이 그런 학생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제발 학교에 빨리 가서 콩밥 먹고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정규 과정을 들으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 사람 돼서 나올 것으로 나올까요?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필 규정이죠. 우리가 이제 정해진 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사실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 시계가 너무 늦게 간다. 국방부 시계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사실 속도보다도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숨겨왔고 속여왔던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지만 분명하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 꼭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소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소하다. 그럼요. 장기처럼 고소한 구속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구속이 빨리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이제 구속됐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쨌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도 너무나 오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네, 일단 탄핵 이후 구속까지 사실 123일이나 걸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는 사실은 또 윤석열 씨가 저지른 혐의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란, 직권남용, 뇌물수수, 선거 개입 혐의까지 다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내란 혐의는 증거 확보와 공범 수사, 계좌 추적에 시간이 걸렸고 윤 씨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또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 싸움을 걸면서 이제 시간을 끌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좀 차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탄핵 이후에 검찰이 수사에 곧바로 들어갔지만 이제 또 전직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영장 청구와 그 구속의 필요성 판단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길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 탄핵 사유나 수사 내용이 일치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나오게 되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앞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의원직이 잘릴 만한 일인데 4-5가지가 걸려 있으니 사실은 보여야 되는 게 많아야 됐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본 만큼 오래 계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뭔가 황제복역처럼 뭔가 너무나 쾌적하고 이런 삶을 좀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감옥에 지내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걸로는 사실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일반 이제 미결수랑 똑같이 지내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미결수 전용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고 계세요. 홀로. 얼마나 그분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방 크기가 한 6.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쓰던 단위로 치면 이제 2평이 좀 안 되는 그런 아늑한 공간에 있고요. 사실 이제 원래 이 방이 요 정도의 방이 아니라 더 큰 방이 주어질 수 있는데 때마침 만실이래요. 구치소가 아주 빡빡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작은 방을 쓰신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식사 똑같이 나오고 뭐 건강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점호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매일 검식도 하고 똑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에선 똑같이 지내는데 바깥에서 경호 인력이 경계를 쓰는 건 좀 다릅니다. 밖에서 안에서 똑같이 지내겠죠. 그리고 이제 접견 시에 약간 보호 절차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서 한번 메롱을 한번 하고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국민분들 대다수가 만약에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로 뽑는다면 한 5천만이 응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예전에 기회일 그 것 탄핵 같은데요. 그 저기도 직접 보고 맞아, 싶어가지고 맞아. 예, 저도 한 번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저도 떨어졌습니다. 네. 아, 주변 다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뭐 평범한 그동안에 뭔가 누렸던 모든 특권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평범한 미결수니까 미결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말을 못 하십니까?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확하게 역시 선출직들은 네. 이 말을 고르는 거죠. 역시나 제가 민간인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약간 불안한 것은 저희가 김용현 전 장관 봤잖아요. 풀려나려고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앞으로 윤석열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감옥에 계속 있는 건가? 아니면 또 풀려나서 또 계산책하러 가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분히 국민분들께서 다들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 최대 20일인데요. 짧네요. 굉장히 짧지만 또 이 기간 안에 사실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기소된 그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재판을 다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소 후에는 이제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일 안에 기소가 된다면 이제 내년 한 1월, 내년 초 정도까지는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소가 중요하네요. 기소가 그렇죠. 되면은 계속 감옥에 계신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윤석열 씨 사건은 이제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 25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하고 온 국민이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28회에 이제 공판 일정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미리 정해놨군요. 그럼요. 이 로드맵 따라 쭉 가는 건데 그대로 가면은 이제 결심이 한 12월 중순쯤 아니면 뭐 내년 초까지 이렇게 아마 미뤄질 것 같고 선고가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속단할 수 없는 거고 향후에는 이제 특검의 이제 증인 신문 그다음에 증거 제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추가로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씨랑 이 특검 간의 이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오래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더더욱 오래 계실 그렇죠.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풀려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 뭐 적부심이라든지 뭐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시도해 보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씨 측에서도 뭐 구속적부심 청구나 보석 청구 등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고 사실 보석 청구는 일정한 조건을 걸어서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다만 이번 사건은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또 사실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안들이 있어서 법원이 구속을 풀어줄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지금 많이 보고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에 이제 윤석열 씨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계속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이상한 판사분들을 봤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계셔야 되는 기간만큼 쭉 계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속 계실 거니까 좀 그 방 안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방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그 방은 그냥 평소에 누리던 그 호화로운 가구 없이 소박하게 지내십니다. 그럼 비슷 없고. 네, 간물대, 밥상 하나, 싱크대, 선풍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선풍기가 이제 그 1시간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50분을 돌면 무조건 10분 쉬게 돼 있답니다. 왜요? 왜냐면 이게 과열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런 건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0분 들고 10분 쉬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아니니까 일단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런 상황에 한 10분 정도 선풍기 바람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선풍기만 있답니다. 지금 서울에 지금 현재 기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3도에서 36도 그럼요, 사이로 그럼요. 왔다 갔다 하는 이 맞습니다. 열대야 속에서 네네. 10분 동안은 바람 한 점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계신다는 점. 하지만 이분은 바람이 없는 것보다 그분이 안 계시는 게 더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세기의 많은 사랑, 분이잖아. 그럼요, 세기의 그럼요, 사랑. 그럼요. 국민 빼곤 오직 그분만 사랑하는 그 그럼요, 세기의 그럼요. 사랑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들어간 지가 뭐
금요일 이제 새벽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앓는 소리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앓는 소리 하죠. 앓는 소리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나 아프다. 나 그리고 당뇨 약 먹어야 되고 나 눈도 아프고 한데 이거 약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슬슬 이제 연기를 좀 피우고 있습니다.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당뇨 환자거든요. 아. 한 번 끊을 때 3개월, 6개월씩 약을 끊는데 약이 없다 이거 하는 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는 소리 하는 거죠. 일종 이제 구속되고 나서 이제 얼마나 된지 않았지만 건강 문제 내세우면서 내가 언제쯤 치료를 받으러 잠깐 나가서 콧구멍에 바람을 쐬고 올까? 그녀를 만난 곳 100m 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은 지금 계속 연기를 때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거기 계시면 곧 오실 그쵸. 텐데 뭘 그렇게 조금만 나가서까지 기다리면. 뭐 마중하시려고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분이 홀로 사랑인지 함께 사랑인지가 증명이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원래 이제 당연히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진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절차를 계속 밟으려고 계속 뭐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이제 법 쪽에서도 그런 수순을 지금 미리 밟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 심사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연락도 없고 변호사도 안 오고 우리 부인도 안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너무 본 적 잘하는데요? 없지만 연습했습니다. 거의 빙의하신 것 같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동정심 유발시키고 구속되기 전에 구속 좀 피해보고 이런 것들 이제 좀 했는데 이제 특검 수사를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분의 옛사랑이죠. 현사랑도 그분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분도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우리 부인도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게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수사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격세지감이죠. 격세지감. 그리고 이제 뭐 사필규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본인이 뭐 힘도 없고 증거인멸 못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피해 보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당연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에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우는 소리를 하면서 잠깐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좀 도와줘. 이런 SOS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윤석열 씨는 이 과정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이런 걸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이라서 더욱더 사실 이제 당뇨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마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지금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지 않나. 피하는 법도 잘 아니까. 아니까요.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 이게 최고 권력의 자리를 이렇게 남용한 사람한테는 전 솔직히 선풍기 바람조차도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있는 구치소가 아크로비스타에 비해서는 뭐 너무나 힘든 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자리야말로 지금 쪽방촌 같은 데 보면 보통 맞아요. 노인분들이 사시는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그분들도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틀어요. 전기비 맞습니다. 아까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준 권력을 사실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망한 다음에서야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자리로 갔다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인생이란 어떤지 좀 느끼게 되고요. 그 곳에서 정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좀 뼈저리게 느끼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다음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구역 삐삐삐삐 이동해 보면은 오세훈 존입니다. 오세훈 존. 사실은 국힘에서 오세훈 씨라는 이름을 듣는 지가 너무 오래였어요. 왜냐면 너무 메인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2군으로 약간 내려간 이제 또 분위기가 있는데요. 제가 1군으로 살짝 올려본 이유는 이분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도. 왜 그러냐? 이분이 바로 뭔가를 도전한다고 하는데 뭘 도전하는 거죠? 뭐 또 이제 사실은 지금 말이 말을 너무 잊지 못하는.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예. 사실 이번 헛소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오세훈이의 오연임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나와요? 지난 5일 오 시장이 국외 출장 중이었을 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 한 번 이제 연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일을 하면 할수록 서울의 이제 도시 미관에 요상한 게 하나씩 더 생기고 힘들어져. 물은 계속 터지는데 더 일을 하겠다는 건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세금을 거예요? 더 쓰겠다. 세금을 더 쓰겠다. 팡팡 세원으로 가겠다는 거 뭐예요? 요새 아. 해외도 또 슬근슬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진 보니까 뭐 유럽도 다녀오시고 호주도 다녀오신 거 그렇더라고요.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바짝 당기는 건가요? 그럼요. 네. 오세훈 시장 별명이 진짜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세훈 시장 별명들 뭐가 있나요? 뭐 이제 캐식빵, 우리 뭐 오세이돈, 오세이돈. 뭐, 네,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오세훈이 뭐 이것도 있고, 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뭐 이름값만큼이나 화려한 병크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계속 대권 주자로 이름이 올라와요. 맞아요. 이게 우리랑 약간 다르게 인력난이 좀 있나 봐요. 인재난이라고 제가 국민의힘에는 예. 인재난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 맨날 듣는 이름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홍준표, 안철수 그냥 흔히 듣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나란히 올라오는 게 이제 우리 오세훈이 시장님의 그 이름이 계속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대선 때 대권 주자로 딱 올라가려고 했는데 준비 싹 마침 했는데. 준비 다 했는데 근데 명태균 게이트가 딱 터지면서 거기 이 명태균 게이트는 또 우리 뉴스토마토의 역할이 꽤 크지 않습니까? 100만 토마토로 가기 위한. 박수 한번 하고 박수 한번 하고. 너무 큰 역할을 했던 네, 정말로 뉴스토마토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명태균 오세훈의 이 깊은 사랑이 또 밝혀지게 된 거죠. 알려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1년도 재보궐선거 때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돼서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들이 선거에 부당하게 아마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쏙쏙쏙 드러나고 또 마침 요즘에 우리 명태균 사장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선물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 이제 좀 있으면 선물 보따리가 풀리면서 아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도 정치적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선을 못 나간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 원래 집어 던지고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근데 이제 명태균 사장님의 등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없고 난 백의종분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만 남겨놓은 채로 이제 시장직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명태균 사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20%가 안 돼요. 네. 19%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또 천정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수도권에서 지금 뭐 총선 어차피 글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동안 익숙했던 내 집 앞을 좀 사수하자. 백수 안 되려면 요거라도 좀 하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직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은 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은 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저희가 송파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에 자주 옵니다. 어. 왜냐하면 송파에서 하는 행사 중에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간 어떤 일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옵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 송파구에 있는 그 정수탑 그 서울미술관 사업 때문에 이제 정수탑 개관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등장.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락시장, 가락시장 같은 경우 이제 가락몰 현대화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아니면 축제 같은 거 할 때 등장하거든요. 그의 그림자가 약간 길어 보였습니다. 고심이 있는 그림자로 네. 보이셨군요.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 있어서 한번 읽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서울 수아 아빠님께서 송파구 의원님들 화이팅입니다. 또 응원의 댓글 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신우님께서 오세훈은 그만해야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장 아닙니다. 요런 이제 말씀해주고 월드툴님께서 국짐에 할 만한 사람 없지 않냐. 요런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오세훈이란 인물이 너무 잘하거나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거기 경쟁자가 좀 없어서 유독 이제 빛나고 있었던 맞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오세훈 시장 뭐 5선 뭐 본인은 원하겠지만 사실 뭐 그런 거 준비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명태균 선생과의 진한 애정이 공개됐는데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홀랑 넘어간다는 그럴 게 수가 저는 없죠. 좀, 그래서 이제 5월에 조사를 받은 걸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제 생각은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다니고 이제 서울시장 다음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일단 돌아다니고 계신 그분의 입을 주목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3특검 진행되면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 예산을 지금 뭐 그냥 물 쓰듯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금 멍뚱한 새 줄줄 새죠. 복지 예산들은 계속 조이고 있죠. 최근에 제가 방문했어요. 어딜 방문했냐면 장애인 가정 이제 주거 이제 하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센터장님이 월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월급이요? 네,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잠궈버려 가지고 결국 직원들을 그 예산을 뺄 수 없으니까 월급을 뺄 수 없으니까 그 센터장님이 급여를 본인이 받지 않은 채로 하실 어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머.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서울시 예산 막 팡팡 들여가면서 이제 뭐 일자리는 일자리들 없어지고 본인이 벌이는 사업들은 뭐 시범 사업에 시범 사업을 더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또 특기가 뭐냐면 일단 뭔가 그럴싸한 거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진짜 잘하죠. 그걸 비주얼적으로 그- 뭔가 깔아놓는 거. 본인 생각에 네. 본인 생각에 저희는 이제 여기 약간 물렸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 요거 100억짜리. 요번에 2천억짜리 하나 또 땡겼잖아요. 아우 정말 2천억. 말도 안 됩니다. 그럼요. 뭐 예를 들면 5호선 여의나루역에 이제 지하철역은 막 멋있게 꾸며놓고 무중력 트레드밀 2대 막 해놓고 24시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샤워정 수순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에도 막 30억씩 돈 갖다 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를 너무 일찍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이제 해결이 안 되죠. 특히 이제 최근에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 송파구의 모 시의원이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TBS를 막 시민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거를 막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고 직원들 다 알리고 했는데 그것도 빼야 된다고 막 그 시의원은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빼야 된다. 그것도 빼야 된다. 그것도 문제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시 시장을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지금도 무슨 그레이트 마징가도 아니고 그레이트 한강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세금을 줄줄줄줄 정말 세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국가 재정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건 정말 안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게 네. 시장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말한 것만 들어보면 저는 약간 행사 기획자 아니면 이벤트. 좀 더 높게 아니 제가 뭐 직업적 귀천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건 네네네. 아니지만 약간 디자인 상업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런 걸 하셔야 될 분이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제1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 원래 디자이너들의 꿈이 뭡니까? 돈이 넉넉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디자인 다 해보는 거잖아. 맞아. 그럼 오세훈 디자이너로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다 보니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지적 같아요. 사실 올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강버스 아니겠습니까? 한강버스 어떻게 보셨어요? 또 타보셨어요. 아 타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네. 박종현 의원님과 저희가 2주 전에 이 오세이돈의 그레이트 한강 이 한강 버스를 사실 시승하고 왔습니다. 물을 너무 좋아해. 저희가 사실 이제 또 잠실역에 이제 아무래도 그 선착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안내가 와서 이 우리 한번 눈으로 봐보자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해서 사실 갔다 왔는데 이게 민자까지 2천억 이상 사실 투입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거의 뭐 돈 약간 바른 티가 나요? 네, 야. 돈을 아주 다 처발라놨구나. 사실 아, 왜 이렇게 소심하게 말하나? 제- 처발라놨군요. 제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좀 고급집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다 손을 다 대놨어요. 굳이 안 돼도 되는 부분까지. 그래서 정말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깎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꼭 이렇게 전시성 행정을 해야 되나. 예산인 거잖아요. 이런 걸 꼭 굳이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일단 배는 1층입니다. 1층. 왜냐면 2층까지 못 하는 거는 이게 교각 아래를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면 못 지나가는 이제 그 구역이 생기기 때문에 1층으로 했고 그 1층에는 한 예를 들어 100 몇십 석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배가. 이게 또 나름 친환경이라고 하이브리드로 해서 이렇게 운행을 중간중간 한다고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시끄럽고 또 하이브리드 모드로 들어가면 아마 더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나루는 저희는 이제 여의나루역으로 가서 사실 이제 시승을 하고 잠실까지 오는 그 루트였는데요. 이제 여의나루역은 사실상 내리면 바로 선착장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다른 역은 저희 잠실역 포함해서 다른 선착장들은 내려서 도보로 한 15분 이상 걸어야 돼요. 역까지 15분 가려면. 걸어야 돼요? 네. 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했더니 또 돈을 또 들여서 그 주변을 셔틀버스를 또 돌린다고 하네요. 아 15분
말도 안 나와요. 도보. 수법은 도보를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 아. 선착장을 위한 셔틀버스를 또 돌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또 여기에 돈을 얼마나 또 더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3,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후동행 카드를 쓰면 7,000원을 얹으면 이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건데,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저렴한 가격이지 사실 이게 다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서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사실 우리 세금이죠.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꼭 뭐 작다라고 적다라고 이게 많이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게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에 저희 시청자분께서 2천억이면 대한민국 결실 아동이나 좀 봐라 이런 어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한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상상력을 한다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한강을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교통 체증이 워낙 있으니까 뭐 교통하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늘 드는 생각은 이것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 저는 오세훈 시장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분은 인플루언서를 했었어야 됐는데 예쁜 사진을 찍고 그럼 잘하셨을 거예요. 예쁘고 멋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 인플루언서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세금으로 하니까 실제 기능과 효과보다 너무나 큰 세금이 들어가고, 사실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2천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작할 때 2천원이에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드는 돈은 얼마가 될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쉽지 않고, 또 이게 또 약간 민간 시장 좀 별로 오면 오세훈 시장이 물 관련된 거에 손댄 것 중에 제가 잘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을 수도. 왜냐면 역사적으로 지금 귀납법적으로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안 돼, 또 안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면서 2천억 원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도전하고 싶나 봐요. 아니 왜 자꾸 그런 도전을. 그걸 거기서 성공을 하나 맛보고 싶은 거죠. 도전 아무래도. 사비로 해야죠. 제가 오세훈 시장님 사비로 2천억 한다고 하면 제가 가서 응원해 드리고 할 텐데. 제가 이 안타까운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단체장 선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다. 저희가 가서 이 한강버스를 타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큰일 났다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돈을 질렀어요. 이러면 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저게 문제가 있고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체장이 저질렀으니까 어떡해요. 앞으로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천문학적인 돈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정말 선거 때 우리 서울시장 정말 잘 뽑아야 된다. 이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벌써 5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장이 됐을 때 뭐 할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요. 또 물 관련된 건 뭐 할 거고, 또 예쁘게 하겠다고 한 몇십억씩 끌어다가 또 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 그게 정말 필요한가?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높은 집값과 고밀도로 인해서 교통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떻게 보면 민생에 가까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진짜 액션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약해진 것 같아서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서울시장 너무나 중요하다. 다음 선거 너무나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의 헛소리 검정 여기까지 하고 나라 걱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나라 걱정으로 넘어왔는데요. 넘어오기 전에 헛소리 댓글 있어 하나 읽고 가면은, 그러게요. 오세훈 씨랑 물이 안 맞죠. 상하수도 막혀가지고 서울 물난리 난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예, 잊혀지기 전에 또 하시면 어떡해요. 잊혀지기라도 하고 해야지.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나라 걱정 넘어가 보도록. 나라 걱정 코너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들을 좀 짚어보는 이제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또 두 분 이제 송파구 의원 또 모신 이유가 송파구에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될 나라 걱정이 있어서 또 모신 겁니다. 첫 번째 나라 걱정은 청년 안심 주택이 아니라 청년 불안 주택이 됐다라는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어떤 일이죠? 요게 이제 저희 송파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너무 일단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좀 아쉽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제 공공의 이름으로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 신혼부부들에게 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시세보다 한 75%에서 85% 되는 사이의 그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총 140 원래는 5세대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회사 보유분이 있어서 141세대가 이제 거기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하고 운영을 맡은 게 이제 시행사, 공사를 하는 건 시공사, 그리고 돈줄을 맡은 대주단 이렇게 각각의 그 주체들이 있는데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시공사는 부도 직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강제 경매를 딱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입주를 이미 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상황에서 거기에 강제 경매를 걸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허그, 보증보험을 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입주자들의 보증금 238억 원 정도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238억 원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1세대가 들어갔고 네. 이분들이 낸 보증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날아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피해자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여기가? 이게 사실은 청년 안심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대상자들이 이제 대학생, 취업준비생,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 막 이제 가정을 이제 꾸려서 시작하는 그런 청년 세대가 대부분의 피해자인데요. 사실 이분들도 이 건물에 입주를 할 때 사실은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담회를 해보니까. 근데 청년 안심주택이고 또 서울시가 보증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조금은 불안 내려놓고 그 말을 믿고 사실 들어가신 건데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지금 집을 옮길 수도 없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 시행사도 시공사도 대주단도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월세를 상당 부분 낮춰주면 보증금이 이제 3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증금을 3억 원 이상 이제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한 사례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퇴거 시점이 다가와도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왜냐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일어났던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기꾼이 작정하고 아, 이거 전세제도 보니까 이거 빈틈이 있다. 내가 이거 깡통주택 싹 돌려가지고 보증금하고 계속 폭탄 돌리면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일어난 피해자가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 안심주택의 매력적인 이유가 서울시가 안심하세요. 그쵸. 청년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서울시가 주택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청년이 아, 의심에 탁 눈초리를 채고 그래도 믿지 못해. 그래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지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안전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럼 이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시행사가 돈을 못 받은 시행사 문제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사실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공공에서 정책을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설계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는 겁니다. 어떤 거에 목표를 뒀냐면 그 전에 역세권 청년주택은 월세가 비쌌다. 관리비도 비쌌다. 그러니 이거를 낮춰보자에다가만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눈처럼 불어나고 월세가 작아지는 게 그냥 아무 문제였고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41세대가 있는데 월세를 10만 원 내서 거기를 운영하는 것과 월세를 30만 원 내서 운영하는 것과 어느 쪽이 여유가 있겠어요? 30만 원이죠. 30만 원 여유가 있죠. 30만 원이라는 돈을 낮춰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았지만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충분히 시뮬레이션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건축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더 받고 싶었겠죠. 이해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덜 주고 싶었겠죠. 이해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공공이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이거 그 채권 1순위로 청년들 해주기로 대준해서 했으니까 경매가 넘어가도 청년들의 돈은 대부분 지켜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청년들은 지금 계약은 2년 단위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중간에 결혼하는 사람들 또 뭐 학교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 갈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청년들이 6월달에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이 민간과 민간 간의 이해관계나 이들 사이에 그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거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으니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공공이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반드시 청년들이 6월달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독촉만 하는 거예요. 야, 너 시행사 빨리빨리 돈 안 줘? 너희 대주단 얘네들한테 좀 특별하게 돈 좀 더 풀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지 본인들은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게 사실 사람이 이 내용 증명 하나만 받아도 손이 떨리고 맞습니다. 두려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20대 30대 청년이 보증금 3억 자기 돈으로 냈겠어요? 대출 받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전세산 플러스 대출까지 받아서 그래도 이걸 잃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보증금으로 넣은 거 아니겠어요? 불행히도 이 다행히도가 아니라 불행히도 청년 안심주택은 또 무이자 4,500만 원 대출이 또 있어요. 너희들 돈 없으니까 너희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무이자로 4,500만 원 빌려주니까 그거 빌리겠어요, 안 빌리겠어요? 빌리죠. 무조건 다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청년들의 부담이 불행히도 4,500만 원이 더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지금 적은 가구가 1억 조금 넘게 많은 가구는 3억 2천까지 지금 그렇게 지금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원래 청년들한테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에스크로 계좌가 있다. 안전한 계좌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다 넣었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돈 이미 홀랑 다 써서 시행사의 부채를 갚는 걸로 대주단이 사용을 서로 시행사랑 협의해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돈은 정말로 공중에 분해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서울시가 여러분에게 주택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공치사 빼고 서울시가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제일 문제는 항상 아직도 5세에 머물러 있는 그분이죠. 아 미치겠네. 저라면 제가 시장이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원래 시행세칙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고쳐서라도 혹은 임시 방편으로라도 공적 자금 일부를 투입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증금이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생긴 건 서울시 때문입니다. 왜?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놔야 새로운 신규 입주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증금 내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보증금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이 순환될 수 있고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서울시가 책임질게.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보증금만큼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이게 규칙이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한강 버스 할 때는 적극 행정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하더니만 이렇게 사실은 한강 버스 2,00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자 물론 포함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적습니다. 적극 행정이 아니라 후진 행정을 지금 그럼요. 후진 행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말이 지금 이게 되는 청년 안심주택이 네. 청년 한심주택, 청년 근심주택에 요즘에 청년들은 청년 사기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명백한 서울시가 사기 마케팅을 한 거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브랜딩에 능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모아 타운, 신통 기회. 아 이름이 다 좋아. 다 알아. 청년 안심주택인데 신통 하나도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다 드러났죠. 모아타운 이슈 너무 많이 발생하죠. 안심주택 안 모여. 지금 뭐 계속 문제 생기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게 바로 브랜딩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실제로 좋은 상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일을 그만두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광고 기획사를 해도 되고, 좋네. 아니 상업 디자인을 해도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 지금 어쨌든 피해 청년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럼 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이분들은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이제 집회도 지금 사실 서울시청 앞에서도 1인 시위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오세훈 시장은 아무 지금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제 과도 그렇고 이제 사실 공무원 구조가 또 이제 이 처리되면 또 그 자리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서 또 이제 그런 회피를 하게 되고 이런데 이 청년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건 사실은 서울시가 보증하고 책임진 이 사업에 우리는 믿고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입장이 가장 크고 그래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 처음에 왜냐면 저 같아도 제가 20대 뭐 이 사회 초년생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기 위해서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서류들을 작성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그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또 찾아서 하시고 또 변호사들과 상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걸 저희가 박정현이가 또 봤거든요.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이 청년분들은 서울시가 이 결론은 이제 직접 개입해서 너희가 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 보증금을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좀 보호해달라. 사실은 이 요구가 가장 큽니다. 이 청년들 상황에서. 너무 당연한 요구네요. 굉장히 당연한 요구인데 그거를 아예 이렇게 무시하고 듣지 않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이 지자체장과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치사 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앞에 서서 사진 100장 만장 찍어가지고 보도자료 쫙쫙 뿌리고 내가 이렇게 청년 챙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나면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세금을 써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청년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국가에 기여도 하고 세금도 내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싶다 다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에 대한 기대, 신뢰 그래서 믿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빚만 내 전 재산은 당연히 없어졌고 더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출비까지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빚까지 생긴 거죠. 어떻게 아니 20대에 3억 빚이 생기면 자살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맞습니다.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자꾸 청년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청년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의 그 정치적 쇼에 이용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부에 뭔가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청년들을 이용하게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 오세훈 씨가 그것을 알았다면 벌써 대전 주자였을 겁니다. 라는 말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또 너무나 안타까운데 또 저희가 또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갔습니다. 다음 나라 걱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꼭 책임지세요. 두 번째는 아니 윤석열 씨가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또 작은 윤석열이 또 서울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고 또 그분이 또 오세훈이를 닮아서 사세훈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 누굽니까? 네, 우리 송파구에는 행정의 달인, 행정 전문가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있습니다. 행달 행정? 네.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는 요번에 다시 한번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서 아니 우리 청장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어서 다시 한번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과 학사 그리고 정책학과 석사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이제 행정학으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까지. 그러니까 공부는 할 만큼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갔다 오다 보니까 영어를 또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에 대한 러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송파에서 새로 학개하는 사업이나 이름을 전부 다 영어로 만드는 그런 신박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MB 시절에서 이제 서울시장 비서실장 딱 라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택과장, 행정과장 이런 요직을 거치고 오세훈 시장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30년 넘게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정치 경력은 전무한데 구청장으로 바로 당선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제가 말할까요? 네. 조금 전에 사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은 사실 MB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MB,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 주류로 딱 이어지는 딱 정형적인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국힘 안에서 엘리트네요. 엘리트 코스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엘리트. 그러니까 정치에 등용될 기회가 원래는 없는 분인데 그죠. 딱 들어오는 국힘에서의 그 정통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그 코스로 사실 전형적인 그 관료 출신으로 딱
된 정치인인데 사실 정치 신인으로 구청장 경선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원래 유력했던 경선 후보 1위와 2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항석 구청장 3위를 사실 3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치 신인이라는 그 가점을 받아서 사실 운 좋게 그 관운으로 이긴 케이스예요. 관운이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머리도 워낙 좋으셔서 원고 없이 이제 술술 막 이렇게 수치나 이름 이런 것도 읽으시고 또 원고를 들고 이 발언을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기의 그 지식을 좀 뽐내 프라이드가 있으시군요. 그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셔서 그리고 사실 또 등단 시인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요? 네, 등단 시인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연극 동아리 활동을 또 할 정도로 연극을 좋아하셔서 저희 이제 구청장 되시자마자 이제 구립 극단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구청장이 되자마자 사실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 초대형 태극기가 가락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머릿돌이 있는데 제가 아까 등단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머릿돌에 아무도 모르게 본인의 자작시를 또 거기다가 또 새겨 놓으셨어요. 아니 저희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게 어떤 네네네. 그 시인분의 뭐 그런 한 게 아니라 이 구청장이 직접 쓴 자작시를 저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아무도 모르다가 또 저희 박종혜 의원님이 또 그거를 또 딱 그 시집에서 발견을 또 하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저 사진에는 이름이 써 있지 않고 그쵸, 송파구라고만 써 있네요. 네. 엄밀하다. 네, 선거법 위반을 다 피해간 어떤. 이야. 아무튼 여러모로 자기애가 강한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많이 강하네. 많이 강하네.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떤 행보를 하시는? 지금 듣는 걸로는 어쨌든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관운도 좀 있으시고 자기애도 있는 분인데 어쩌다 리틀 윤석열이라는 별명 붙은 거예요?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일단 준비하겠다. 성향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구청장이 보수적이야, 구청장이 진보적이야, 이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딱 극우 뉴라이트로 요약이 됩니다. 구청장이 구구 르라이트예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2010년도에 딱 구청장 되고 나서 광복절이 딱 됐는데 청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청사에다가 현수막 걸잖아요. 대형 현수막. 거기에다가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옆에 건국절을 병기해서 구청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원래 되자마자부터 공공산후 조리원 때문에 MBC 뉴스 한번 나오고 YTN에 또 요 광복절, 건국절 이슈 때문에 한번 또 나왔죠. 그 나중에 이제 뭐 의회에서 저희가 막 물러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이거 건국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광복절에 아마 그 구민들을 모아서 이제 합창을 하는 그런 이벤트 굉장히 좋아해요. 행사를 좋아합니다. 누구랑 닮았죠? 그분이랑 닮았어요. 옷에 행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조선이 전쟁을 침략을 당해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망한 게 아니라 조선의 왕이 나라를 내주었다. 이거 딱 뉴라이트식의 발언이거든요. 이거를 구민들 앞에서 서슴치 않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의 상징물이 또 있잖아요. 뭐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한데 송파구는 나무는 이제 소나무거든요. 요건 못 바꿔요. 송파의 송자기 때문에. 네. 근데 구화가 있습니다. 꽃. 구화가 원래 개나리였어요. 개나리는 한국 토종꽃입니다. 근데 요거를 왕벚꽃으로 바꿉니다. 왕벚꽃이요? 왕벚꽃하면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원래 이 벚나무가 상징하는 건 일본이 어떤 도시를 점령할 때 그 도시 점령했다라는 기념으로 심는 거거든요. 벚꽃 길을 만들어요. 맞죠. 그리고 심는 품종이 일본산 품종입니다. 소메이 요시노라고 하는 품종인데 왕벚꽃이 바로 그 품종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가로수의 90몇 %는 다 그 품종입니다. 근데 거기 설명한 건 뭐라고 하냐면 제주 왕벚꽃을 심겠다라고 거짓말인 거예요. 저희 갖고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알면서도 그건 바꾼 거잖아요. 그 말을. 엄청 저희가 지적했지만 뭐 막무가내인 거죠. 막무가내. 그래서 그냥 벚꽃이 왕벚꽃이 구화가 돼버린 이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영훈 교수, 전서울대 교수죠. 이영훈 교수를 그다음에 김덕영 감독 이런 분들을 이제 공무원 집체교육 시간에 불러요. 강사로 불러서 강의를 시킵니다. 심지어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이 추적 이런 데들 스트 이런 데에서 알고서 왔어요. 왔는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에서 빼자고 저희가 빼라고 했거든요. 근데 강사에서 죽어도 못 뺀다. 그냥 강행. 내용만 바꾸겠다라고 해서 약간 다른 이름으로 강의를 억지로 할 정도로 이분은 이런 이 계열에 굉장히 친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리박스쿨은 될 게 아니죠.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그런 극우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뉴라이트 강사들을 불러갖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와, 아니 이 정도면 감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없는 없어요. 건데요. 네. 주말에 혹시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시는 건 아닐까라는 강력한 의심. 여기 종로 저희 스튜디오가 지금 여기 종로인데 종로 앞에 나가시는 거 아닌가? 혹시 마이크도 잡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마이크 잡으면 말씀이 길어서 거기에 안 세워줘. 안 끼워져, 안 끼워져. 네, 안 큰일 나네, 세워줍니다. 큰일 나네. 아니 근데 앞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어쨌든 뭐 훌륭하신 어떤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구청장이 돼서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분의 이제 과거 이력과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선거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런 지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본인이 어쨌든 MB 라인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공천을 받았을 텐데 거기까지 오는데 어떤 그 이력 가운데 도움이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선 직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제 캠프 출신 캠프 이제 인사를 구성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문제가 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비위로 바로 그 전에 민선 7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자진 사퇴를 시킨 거예요. 자진해서 퇴사를 해야 어떤 그쵸, 문제가 안 맞아요. 생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라고 해서 징계받은 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이분이 인수위에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나중에 최측근이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들어온 거네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송파에도 시민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무원 노조랑 시민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니까 청장이 공무원 노조를 거의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제 그 진보당에서 그 현수막을 막 걸고 했는데 과태료를 막 600만 원씩 막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현수막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당 현수막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정당 현수막 막 떼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면서 모든 일들이 다 서강석 구청장이 지는 걸로 돌아갔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까지 7차례 정도 삭제, 수정, 통편집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발언을 했는데 실제 발언했는데 삭제를. 네, 구정 홍보지에 이게 이제 의회 소식이라는 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발언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준 거를 고치거나 근데 뭐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도 없어요. 그냥 그 담당하는 그 부서장은 그렇게 충성하고 다음 보직으로 넘어가거나 승진하는 딱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제가 이제 구정 질문 같은 거 하면서 서강석 구청장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원 생활을 제대로 해라. 의원을 하면 안 될 사람이다. 다른 의원들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 박종현 의원 같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저를 모욕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네. 의원을 만나본 적이 본 적은 없나 없겠죠. 보네요. 본 그러니까 적은 없죠. 그렇게 의원 생활 하는 거 아니다. 필요하면 내 방에 와라. 나한테 적극적으로 예산 말하면 내가 땡겨주겠다.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자꾸 자기의 어떤 이 사실 맞아요. 이 태극기 시 쓴 거 비판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낯뜨겁고 그랬어요. 정말 그때 찍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정치 초보시라고. 정치 초보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정치 시작한 분이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구의원들하고 쫄지 말고 맞서서 싸워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국민의힘에 또 청년 의원 한 분이 또 있어요. 그분한테는 이제 다른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무슨 의견 얘기하니까 어른들 말하는데 애가 왜 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저 그래도 뭔가 지금 이제 들어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들은 것까지는 어떤 개인의 인성 문제라든지 개인의 역사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구정에 대한 건 잘하는 거예요? 구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 정주리 의원님이 살짝 그쵸. 정리를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요 빠르게 하기엔 너무 많아. 그쵸 많긴 한데 천천히 하자, 요게 천천히. 여기 저희 이제 예산 사실 이 서항석 구청장의 역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구비가 부족하다 이제 세수가 적고 사실은 이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효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또 기존 뭐 행사들도 많이 줄이고 이러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같은 이제 전시성 대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의 대형사 전시성 본인의 대형사 하나 사업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품대로라는 그 명품거리라는 곳 안에 모든 예산을 다 이제 넣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보면 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유보율을 지금 최근에는 25%까지 사실은 끌어올리면서 돈을 아끼게 하고, 근데 그 아낀 돈으로 정말 아끼냐?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 전시성 사업에 그걸 이제 딱 녹여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51억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니 근데 지금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사진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은 사계절 꽃 피는 거리에서 51억 꽃에다 51억 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경용으로 하루에 460만 원씩 와. 그냥 쓰고 있다고 보면 되고, 구청 앞에 또 이제 꽃을 가꾸어 놨어요, 저희가. 근데 그게 꼭 가꾸는 데만 4억, 인건비 제외하고 그냥 4억. 근데 이분도 약간 오세훈 시장이랑 비슷하네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자기 취미를 예산으로 해. 자꾸 맞습니다. 자신의 미감을 예산으로 맞습니다. 표현하고 싶어. 미간을 잘 꾸며요. 그래서 석촌호수에만 해도 지금 200억 가까이 저희가 계산한 걸로만은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보다는 조금 떨어지네요. 명품대로는 조금 이름이 참고로 신통기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참고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 그래요. 나이가 있으셔서. 이해하셔야 네이밍이 됩니다. 조금 약간 아쉬운 지점이긴 한데요. 그러나 뭐 돈 쓰는 거라든지 이렇게 대형 사업을 해서 본인 치적 사업하는 거는 너무나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 너무나 잘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저희 잘하는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그런 교육 경비 이런 예산은 매년 또 10억씩 깎으면서 저희한테 또 구의회로 또 예산 심의를 하라고 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힘들게 다른 이제 그런 행사성 예산 다 깎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다 깎고 해서 겨우겨우 3억을 또 올려요. 그러면 또 유보를 또 5억을 해버립니다. 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진짜. 결국엔 저희가 올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교육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주려고 계속해서 구의회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애초에 그냥 그런 지점들을 좀 본인이 드러나는 사업,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돈은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사업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만 예산을 다 투입하고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여기 시청자분께서 참 지하에서 김구 선생님께서 통곡하고 있겠다. 독립운동가분들이랑 이런 말씀도 주셨고 다른 분은 막대먹은 인간이네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정말 시간이 이제 정말 저희가 허락 시간이 끝나가지고 사실은 오늘 그래도 끝나기 전에 두 분의 어떤 마무리 소감 멘트는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야 뭐 오늘 이제 방송천재 봉한나님을 실물로 영접하게 된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번에 정말 혁혁한 공생 뉴스토마토 스튜디오에 들어왔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정말 저희 지방의 이제 지방 의원들, 기초 의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임기 잘 마치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당원분들, 또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 그리고 뭐 중앙에서도 요렇게 능력 있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 말고 다른 분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또 정치의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역시 잘 될 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멘트가 너무 좋아요. 멘트를 잘하세요. 보이시는구나. 정현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셨던 점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도 사실은 나오기 전에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요. 요즘 것들의 이 나라 걱정에 사실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나 두 분께서 말씀 잘해주시고 진행을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이분도 오늘 절분이네. 안다. 방송을 잘 입문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년 구의원들이 사실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와서 저희가 같이 나라 걱정할 수 있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월급 해봤자 사실 뭐 300이잖아요. 예산 하나하나 아까 보셨죠? 40억, 50억, 100억, 2천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의원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서 저희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은 다음 주에 더 좋은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더 좋은 나라 걱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